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3부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1. 감기와 비타민C. 해마다 계절이 바뀔 무렵이 되면 병원은 유난히 감기 환자로 넘쳐난다. 환절기 하면 사람들이 을의 감기를 떠올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환절기 중에서도 따뜻한 계절에서 추운 계절로 바뀌는 환절기, 즉 여름에서 가을 혹은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특히 많은 감기 환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3억 명, 매일 100만 명의 감기 환자가 생기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억 달러, 가로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넘는다고 하니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듯 싶다. 그뿐인가 감기는 만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 치료하면 합병증이 많은 질환이다.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감기 후에 흔히 오는 폐렴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감기를 한번 앓고 나서 심내막염이나 심장판막증 혹은 치명적인 신장 질환이 올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가볍게 혹은 힘들게 1년에 몇 번씩 감기를 앓고 있으니 그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혼돈하기 쉬운 감기와 독감의 차이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양자는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체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감기는 우리의 상기도에 항상 같이 포진하여 숙주인 사람과 상호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 가로 코로나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콕스사키 바이러스 등 300여 종, 가로가 갑작스런 기온 강화가 오면 1년 중 어느 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영어로 감기를 커먼 콜드라 부르는 것이다. 갑작스런 기온 강하는 체온의 저하를 유발하는데 이때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게 되며 말초 혈관이 수축하여 중심 체온을 지키려 하므로 코 속을 중심으로 한 상기도의 온도가 심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때 바이러스는 증식의 호조건을 맞게 되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증식하는데 말초 혈관의 수축으로 면역세포나 면역물질이 결핍되어 균형이 바이러스 쪽으로 기울어지며 감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반면 독감을 일으키는 감염원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감기와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결코 항상 우리의 상기도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감염을 시켜야만 독감에 이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외국 여행 등을 통해 유입시킴으로써 유행성 독감이 시작되는 것이다. 독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이 존재하는데 사람에게는 대개 A형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A형이 증세가 훨씬 심하다는 뜻이다. 사실 유능한 의사조차도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독감을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분명 양자에는 증상의 차이가 있다. 고열이 있고 두통이 심하며 온몸이 쑤시고 알아눕게 만드는 경우라면 대개는 독감이라 진단하게 된다. 이에 반해 감기의 경우 고열이나 심한 두통 등의 몸살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콧물이다. 여기에 기침이 나타날 수 있고 목이 아픈 증상이 흔히 관찰되는데 후자의 두 증상은 독감에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감기의 결정적 증상이라 할 수 없다. 독감이 비록 전혀 다른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 계절이나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라야 역시 독감도 쉽게 걸리며 퍼지게 된다. 감기든 독감이든 바이러스가 병을 유발하지만 결국 상대적 추위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계절에 흔히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감기의 경우 흔히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재미있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에어컨이 전 국민적으로 보급되면서 인위적으로 환절기 같은 기온 변화의 상황이 매일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언제든 더위 속에서도 추워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감기 바이러스는 30도가 넘는 기온에서는 증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에어컨이 보급되기 전의 대한민국에서는 한여름에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감기가 그 병원체가 자기 몸속에서 늘 같이 사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백신을 만들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수백 종에 이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백신은 불가하다. 그에 반해 독감은 철저하게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백신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3가와 4가 백신이 존재하는데 A형의 2종과 B형 1종에 대한 백신을 3가 백신이라 하고 A형의 2종과 B형 모두 가로 야마가타 바이러스와 빅토리아 바이러스 가로를 포함하는 백신을 4가 백신이라 한다. 이 둘의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2000년대 이전까지의 감기와 독감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감기의 양상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의학적으로 감기는 결코 치사율을 걱정해야 하는 질환이 아니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홍콩에서 보도되기 시작한 호흡기 괴질은 알고 보니 우리가 흔히 알아왔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의한 변종 감기로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걸린 사람 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변화가 보고되기 이르렀다. 이름하여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이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8,300여 명이 감염되어 그중 760여 명이 사망하여 1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원래의 감기 치사율이 0%에 가까움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한참 뒤에 나타나 대한민국을 거의 마비시켰던 비슷한 류의 변종 감기가 바로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가로 사스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는 변종 감기였음이 모두 드러났고 이 역시 적은 수가 발병했지만 역시 10% 가까운 치사율을 나타낸 바 있다. 독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특히 A형 독감 중 가장 흔한 계절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H1N1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킨 신종 독감 역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발병했으나 다행스럽게도 타미플루라는 좋은 치료제 덕분에 약 1%에 불과한 치사율을 나타냈다.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아니었다면 10%가 넘는 치사율이 예상될 뿐 아니라 감염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인류에게 매우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 후 더욱 두려운 일은 사람에게는 결코 감염될 수 없는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예가 보고되어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그 치사율이 50%를 넘는 양상을 보이므로 독감의 무한한 위험성을 예고하였다. 그 뒤 중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H7N9 등의 조류 독감이 인체에 감염된 예는 그 위험성을 더욱 고조시키기에 충분하였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독감 관련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변종 감기나 신종 독감 자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폐렴 등의 치명적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음을 암시한다 할 수 있다. 감기와 비타민C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비타민C 전문가 라이너스 포울링 박사는 감기 예방에 비타민C처럼 싸고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제는 없다고 서적을 통해서 보고한 적이 있다. 비타민C에는 바이러스 특히 RNA
바이러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는 학문적 사실이 그 근거가 된다. 즉 비타민 C는 RNA 바이러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결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제제는 아니다.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이 감기에 걸리게 되는 과정은 간단하다. 일단 우리의 상기도에 상존하는 감기 바이러스, 가로 대부분 RNA 바이러스가 어떤 호조건, 가로 특히 갑자기 대기의 온도가 떨어질 때 감기 바이러스는 증식 호조건을 이름, 가로 상태에 놓일 때 숙주인 인간은 체온 유지를 위해 말초혈관을 수축하게 된다. 말초혈관이 수축되면 면역세포나 면역물질의 공급이 어렵게 되어 효과적으로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를 방어하는 인체의 면역체계와의 균형 상태가 바이러스 쪽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즉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공격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염증 반응, 가로 콧물, 코막힘, 열의 발생, 목구멍 통증 등이 감기의 증상으로 나타나 인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기 발병 과정을 이해했다면 감기의 치료는 항바이러스 제제 등을 이용하여 감기 바이러스를 몸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기약은 해열, 진통, 콧물 억제 등의 증상을 없이 하므로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른바 감기 치료를 대증요법, 증상에 대한 치료라는 뜻의 용어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사실을 이해했다면 감기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가로 즉 바이러스의 증식이 시작하게 되는 때에 바이러스 증식 억제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비타민 C의 항바이러스 효능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다. 직접 효과는 혈중에 흡수되어 있는 비타민 C가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직접 억제하는 효과로 그 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므로 감기의 초기 치료에 대단히 유효하다. 간접 효과는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 면역 반응에 대한 효과로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감기의 증상을 가볍게 하거나 감기의 이환 기간을 짧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감기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꽤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3시간 간격으로 하루만 복용하면 대부분의 감기는 큰 어려움 없이 극복된다. 세계 각국의 여러 곳에서 감기에 대한 임상실험을 수행했지만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이나 초기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이들 논문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원리를 확실하게 적용한 실험을 실제 환자를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감기 예방 내지는 초기 진압을 위한 비타민 C 복용은 감기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집중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감기 환자들이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임상의사가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사용한 비타민 C의 양이 너무 적은 데다가 하루에 3회 이상 복용하는 복용의 중요한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 적절한 초기 대책으로 지난 30년 이상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거나 걸렸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해온 필자와 주위 많은 사람의 경험이 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감기의 계절인 환절기가 되어도 거의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아마도 감기의 전조 증상이 느껴질 때 집중적으로 비타민 C를 복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거대 용량의 비타민 C를 복용하기 시작해 몇 개월에서 1, 2년이 지난 사람들의 70, 80
10%가 감기에 걸리는 일이 확실히 줄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가까이에서 위협하는 조류 독감이나 사스가 더 이상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류 독감이나 사스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그 초기는 역시 감기에 지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독감의 발원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타민 C는 값이 매우 싸다. 구하는데도 양에 제한이 없다. 또한 복용도 쉽고 거대 용량을 복용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그러므로 조류 독감 등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싸고 쉬운 방법은 거대 용량의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이다. 거대 용량의 비타민 C는 조류 독감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상상하지 못한 다른 건강 효과까지 가져다 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과학화하기 위해 사람과 같이 비타민 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게 인위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유도한 생쥐를 이용해서 대단히 중요한 동물 생체 실험을 수행하여 SCI급 국제 잡지에 게재한 바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전한다. 우선 보통의 감기보다 더 심각한 합병증이나 독성을 나타내는 독감 바이러스를 이용한 실험을 계획했는데 독감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 중의 하나인 홍콩 독감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군을 설정하였다. 1. 비타민 C를 체내에서 제대로 합성하는 정상생쥐군. 2. 유전자 조작으로 사람처럼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하는 생쥐군. 3. 비타민 C를 체내에 합성하지 못하지만 식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보충해준 생쥐군. 그 결과를 보면 홍콩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후 5일이 채 지나지 않아 2군 즉 비타민 C가 부족한 생쥐의 70% 이상이 사망하였고 비타민 C가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는 1군과 3군의 생쥐들은 독감에 걸렸으나 한 마리도 사망하지 않았다. 모두 도살하여 폐 속으로 홍콩 바이러스 의 양을 조사해보니 비타민 C가 풍족한 두 군에서는 바이러스가 거의 검출되지 않은 데 반해 많이 죽은 비타민 C 부족군에서는 폐 속에서 많은 양의 홍콩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단순히 상기도 감염에 지나지 않는 독감에서 멈추지 않고 하기도 감염의 대표인 바이러스성 폐렴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됨을 밝혔다. 결국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독감 바이러스가 비타민 C가 부족할 경우 하기도로 내려가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실험에서 중요한 단서가 포착된 것이다. 즉 비타민 C가 부족한 상태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기도에서 상시 분비되는 기관지 폐포에게 항바이러스성 면역 억제 물들의 농도가 매우 낮다는 결과를 통해 비타민 C 부족이 호흡기도에서 면역 물질 생성에 장애를 주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국제학회에 보고한 것이다. 이 보고의 의미는 비록 생쥐를 이용한 실험이긴 하지만 이 실험이 충분히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2000년대 들어 의미 있는 치사율을 보이는 쥐를 한우로 변종된 감기나 독감으로부터 죽지 않을 길을 이 실험의 결과가 보여준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스든 메르스 혹은 신종 독감이든 희생자가 나타나는 것은 상기도 감염인 감기 혹은 독감 상태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실험에서 원인으로 제시한 면역 물질의 부족으로 상기도 감염이 하기도 감염으로 변하면서 그 대표적인 폐렴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양의 비타민 C를 정확한 투여 방법으로 복용할 경우 어떠한 변종 감기나 독감에 걸려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